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완성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고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여러 번 본인 것으로 부분 적용을 차근차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리얼 이펙트 초급을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취업하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기본 스펙은 주인공 캐릭터 스킬급 혹은 보스 몬스터의 스킬급이 6개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5개, 4개 이렇게 되면요. 진짜 포트폴리오가 화려하지 않으면 면접관은 그냥 플레이를 끝까지 다 보지 않아요. 일단 개수가 안 되는 거에서 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스킬 런닝 타임을 너무 짧게도 너무 길게도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구도 있죠. 커터뷰나 사이드뷰 고정되고 안정된 구도에서 계속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카메라 구도에서 한 개의 스킬을 런닝 타임을 5초 이내로 2번, 그러니까 3번은 보여주는 건 좀 너무 길고요. 2번씩만 보여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반드시 고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팅 능력이 뛰어나서 컷신 연출이나 시네마틱 연출을 따라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카메라는 무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에서 나올 법한 그런 포트폴리오라면 카메라는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개수가 채워지기가 힘들어서 연습 임팩트, 그렇죠? 예제 임팩트 혹은 캐릭터가 없는 완성되지 않는 스킬 이펙트를 개수 채우기로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애매한 이펙트는 당연히 간점 처리고 면접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형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좋은 화질, 좋은 프레임으로 만드셔야 돼요. 60프레임 이상, 풀 HD 이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건데도 이걸 맞추지 않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락이죠. 자, 그리고 이 캐릭터 스킬급 6개 이상의 나의 포폴이 런닝 타임이 2분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2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따라서 재미있게 혹은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1분 30초가 제일 적당합니다. 1분 30초에서 2분 이내로 총 런닝 타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게 딱 보기에도 깔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구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스킬이 있다면 길게 가져가는 스킬이 있다면 그 스킬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구도로 넣어야겠죠. 자, 커터뷰나 아니면 사이드뷰로 이렇게 잘 보여주게 구도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이펙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졸업한 분들 중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60프레임 풀 HD의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서 잘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물론 스킬 이펙트도 굉장히 멋지게 잘했지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주변을 암흑으로 만들고 배경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배경을 넣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배경이나 흐르는 물이나 뭐 어떤 숲을 웅장하게 넣는 게 이펙트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오히려 이펙트를 부각시켜 줄 수 있게 배경은 거들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저한테 배운 내용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부분 조합 혹은 창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원본 재질의 아웃라인을 상태 이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여의봉에다가 넣어서 하나의 스킬을 만들었고요. 발사체 스킬을 여기다 모아서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작은 발사체들을 모아서 앞으로 쏘는 스킬, 그리고 이런 포물선 스킬을 다른 도객 스킬로 만들고 전혀 다른 액션을 넣어서 쏘는 레이저 스킬도 넣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성으로 내용을 재창작한 점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스테이지 설정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회오리라 싶으면 배경에 회오리들을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회오리에 피격될 대상들을 배치를 해서 회오리의 위력을 더 보여주는 형태. 굉장히 잘했죠. 이건 앞으로 대시에서 나가는 형태인데 대시에서 나가는 거를 배경을 부셔 나가면서 보여주는 형태로 꾸몄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같은 내용이라도 스테이지 설정의 응용을 굉장히 잘했죠. 배경을 넣었다기보다 이 이펙트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피격 대상들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레벨의 재구성. 아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기본 구성은 이런 체크무늬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이펙트가 잘 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배경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렇죠? 주변을 스캔한다든지의 지형의 굴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지형이 충분히 적절히 들어가줘도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레벨의 재구성과 확장을 시키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이펙터에 도전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언리얼 이펙터로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술의 벽, 아트의 벽, 두 가지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내가 만든 포폴이 바로 합격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1차 탈락을 했다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는 두 번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도전하는 것은 좋아요. 다시 탈락했다고 똑같은 데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할 점은, 본인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세요. 면접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저의 발전을 위해 피드백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그 피드백, 왜 떨어졌는지를 몇 줄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써줬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여러 군데에다 넣지 마세요. 두세 군데 넣는 거 괜찮아요. 그 이상 그 이력서를 뿌리듯이, 지금 올라온 공고에 다 뿌리듯이 뿌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한국의 게임 업계는 굉장히 좁아요. 하나 건너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건너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공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포포를 받아보고 다른 데 전화를 걸죠. 혹시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여러 군데 다 뿌렸나 보네. 이런 그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다 여러 군데다 다시 넣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본인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이 부분이 나는 약했어 하면서 한두 개 보강한 다음에 바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해반인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면 바로 떨어져요. 저도 이직을 하거나 처음에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떨어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의 시선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카메라 뭐 무빙이라든지 막 카메라 쉐이킹을 엄청 세게 준다든지 카메라 포스트 프로세서를 엄청 심하게 준다든지 중요한 거는 그런 카메라 사운드 다양한 요소가 아니라 이펙트예요. 이펙트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계는 좁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면접 과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면접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퍼폴 개수가 좀 부족한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런 경우에 면접 과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면접 과제를 시키면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더라도 하세요. 저는 경력이 15년이 넘어도 면접 과제가 나오면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면접 과제를 조금만 잘 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탈락으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탈락으로 가는 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강의 내용을 그대로 포트폴리오로 쓰면요. 여러분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기들도 똑같은 내용을 만든 사람들 다 죄다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 린반 포트폴리오잖아. 이거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것으로 응용을 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포트폴리오를 제가 4개월 과정,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 4개월 만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내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저한테 피드백을 못 받더라도 주변 동료 혹은 친구들한테도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피드백을 받지 않고 바로 내는 것이 가장 빠르게 탈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든 내용을 가지고 나는 빨리 취업할 거야. 빨리 취업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작은 회사에.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부터 이걸 조합해서 넣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포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배워나가는 기조를 다지는 게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사람 거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알려줄 수도 있고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응용하는 배우는 자세부터가 이거를 가져가는 게 그 기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셋을 꾸미더라도 뭐 배경 에셋, 그쵸?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델링 에셋도 다른 포폴에서 보지 못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찾아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기 스타일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팩터는 뭐예요? 자기 리소스예요. 자기 스타일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거를 예를 들어서 카툰 렌더링이나 뭐 정말 리얼한 VFX를 따라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 컨펌.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피드백 받기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빠르게 올라가려면 이 컨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컨펌 없이 만든 포트폴리오는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컨펌은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딱 좋아요. 처음에는 만들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루가 지나서 다시 보면 어때요?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또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더 준비를 했을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냈구나. 본인이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보면 자, 주변에 컨펌 받을 사람이 없다면
주변에 이펙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사람이라도 컨펌을 꼭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게임을 선택할 때 이펙터를 보고 선택하는 일반 유저들이 많아요. 그만큼 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자라면 경력자일수록 수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한 번 수정하고 안 하거든요. 저도 최소 2번에서 3번은 수정을 합니다. 사실 수정을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경력자일수록 그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정을 아깝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계속 막혀요. 수정을 중요성을 알고 여러 번 수정을 하는데 거기서 자꾸 막혀. 그럼 리소스를 다시 그리던지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됩니다. 그리고 제 수강생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컨펌 받기를 희망합니다. 요청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빨리 올라가요. 어떤 실력을 늘릴 때는, 전문성을 갖는 실력을 늘릴 때는요, 대중에게 공개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태도를 쌓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컨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제가 포트폴리오를 기준, 그리고 제작, 탈락했을 때 만들고 난 다음에 컨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직하거나 면접을 봤을 때, 탈락했을 때, 한 번 탈락했을 때, 2번 탈락했을 때는 정말 달라요. 2번 탈락했을 때는 진짜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와, 내가 이 업계를 계속 돈을 벌고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이거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똑같습니다. 신입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이직할 때마다. 우리 업계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젝트 단위가 보통 5년, 짧게는 2, 3년,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로 가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이직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갈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느냐? 이 업계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신입 때처럼, 처음 면접을 보는 때처럼 떨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지인에서, 학연 지인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짜로 포트폴리오 가지고만 경쟁하는, 실력으로만 지나가는,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경력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다고 절대로 자존감이 바닥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3번, 4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붙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실력이 정말 출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실력이 출중한 경우는 없어요. 신입이.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에서 한 번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를 오래 하세요, 차라리. 이게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자들은 이미 내가 취업한 게임의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 리소스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달라요. 시작점이. 그래서 신입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경력자들은 그런 신입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신입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취업하길 분명히 바라고 있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공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피드백을 저한테 요청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까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절대로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